자, 이제 동영상을, 첫 번째 동영상은 뭘 보셔야 되냐면, 논술의 고정관념. 한 20분? 30분? 두 번째 보시는 게 논술을 푸는 순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제일 처음에 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처음. 문제를 받자마자. 자, 문제를 받자마자 이 설계가 끝나면, 뭐 배경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면 이 설계가 끝나면 글을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뭐 기계적인 작용, 그게 기계적인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 읽어야죠. 뭐 이렇게 모집단위 있고, 수험번호 쓰고, 수험번호 이런 거 안 외워지는데. 어쨌든 성명 쓰고, 이 이름 쓰면서 막 두근두근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데, 보통. 아무 생각이 없어. 자, 유의사항 보시면, 쓰지 말고 본문부터, 뭐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1단원, 1번 문제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내용으로 쓰라는 얘기 같아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보통 서울권 아닌 데는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갖춰서 써야 되는데 서울권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위권 학교일수록 이 서론을 굉장히 좁게 해요. 뭐 심지어는 한 줄, 본론은 엄청 많이, 결론은 두 줄. 그러니까 서론은 두 줄, 본론도 두 줄. 그 외에는 전부 다 본론을 쓰는 게 이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서론에서 본론 과정을 언급하게 되고 결론에서도 공부를 언급을 하니까 핵심을 써서 더 이 본론이 충실할수록 경쟁력이 더 좋습니다. 자, 답안 작성은 말 규정에 따라서 원고지 사용 규칙, 이것 때문에 막 굉장히 뭐 고민하고 그러시는데, 이 사용 규칙 하는 거, 원고지 사용 규칙 줍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냥 평소에 쓰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걸로 감점돼서 떨어졌다? 가 아니라,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고, 글을 자체를 못 써갖고 떨어지지. 이거 감점되는 거보다 한 줄 잘못 쓰는 게 감점이 더 크니까, 어쨌든 따르시면 돼요. 뭐 미세하게, 자, 그럼 몇 점 차이? 한 1점 차이? 1점 차이. 근데 합격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점검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분량은 문제마다 요구하는 글자 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자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하면 안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자, 5글자 안에 맞춰야 됩니다. 5글자. 자, 어쨌든 글자 수로 작성하여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감점이 아니라 채점 대상에서 제어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합격을 시키고 싶어도 글자 수가 미달하면 그냥 제어시켜버립니다. 채점 해보다 보니까 글자 수가 적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합격하지 않아도 시비를,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사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점수를 낮게 줘버립니다. 그냥 채점에서 제어돼버리게. 근데 초과하는 것도 5자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일정 부분 넘어가면 감점 시킵니다. 자,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펜만 사용하는데, 볼펜, 연필 안 되죠? 컴퓨터 사용편도 안 되죠? 흑색 위에 색, 파란색 이런 것도 다 안 되죠? 그럼 진짜 빵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탈락은 아닌데 빵점. 글자 수 없자 그래도 빵점.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자, 흑색 위에 색 수정액 사용하도 0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치고 저기다가 글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원고지 교정부호. 뭘 배워야 된다고요? 원고지 교정부호를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항, 내용, 신문이 드러나는 걸 답안지가 일으키는데, 이 옆에다가 유씨, 유라년이네, 금년. 금년은 유라년. 이렇게 딱 써놓으면, 저는 유라입니다. 이런 거죠. 정유년이구나. 유라년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게 되면, 정유년, 헷갈려. 자, 금년이 정유라. 이렇게 써놓으면 떨어진다. 낙서도 떨어진다. 표식도 떨어진다. 별표 뭐 이런 거. 자, 답안지에 연필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0점 처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떻게 하냐면 연필로 다 써. 연필로. 근데 옆에다가 위에다 볼펜으로 또 써. 그다음에 이걸 다 지워. 그럼 볼펜 남았죠. 근데 연필 흔적이 남았다고 책을 잡으면 0점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볼펜으로 쓰셔야 됩니다. 뭐 유해사항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감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재량이에요, 재량. 채점관 재량. 이 정도는 뭐 수용할 수 있지 하는 정도면 안 합니다. 자, 이거는 쪼르륵 다 빼고 제시문은 다 빼고 문제만 모아놓은 거야. 문제만. 그러면 이 문제의 전체 문제 구조를 자르면 시간이나 분량이나 점수 분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죠? 100, 300, 800, 300, 500이면 이 전체가 몇인지 한 2000? 점수 분포도 이렇게 글자 수 분배로 두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자, 그 다음에 시간 분배도 이거 쓰고 이거 800자 쓰죠? 이거 100자 쓰죠? 근데 똑같이 5등분이니까 이걸 25분 쓰고 이걸 25분 쓰고 그러면 절단 넘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점수 분배도 이 글자 수로 비례해서 잡아줍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내가 논술을 보는 시간도 이 글자 수를 본 다음에 몇 분의 몇 해서 퍼센트를 여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느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랬죠. 이렇게 1단계부터 지금 이건 문제 분석은 1단계죠. 1단계에 몇 분의 몇이에요?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글씨를 쓰면 이거의 몇 분의 몇 안에 이거를 분석해야 되고 이거의 몇 분의 몇 안에 이거를 뭐라고? 제시문을 읽어야 되고 이거의 몇 분의 몇 안에 1차로 써야 되고 그죠? 1단계는 뭐예요? 문제 분석, 제시문 줄이기 그 다음에 뭐예요? 제시문 줄인 다음에 뭐예요? 1차 작성, 그 다음에 첨삭하고 2차 작성 이렇게 4단계를 거쳐야 돼. 이렇게 4단계를 거치는 상황에서 이 글자 수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몇 프로예요 다? 10%. 남들은 10%니까 나는 몇 프로 해야 돼요? 5%. 저는 2-3장 안에 다 맞췄습니다. 5글자, 5% 하지 말고 5글자 안에 맞출 수 있도록. 5글자. 근데 초반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글자 수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대한 많이 쓰다가 그러다가 점점 시간을 마치고 글자 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줍니다. 이게 하는 과정에서 단계에서 너 이제 글자 수 맞춰, 시간 맞춰, 좀 더 써 이렇게. 왜? 처음에 생각이란 걸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쭉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쭉 읽습니다. 이렇게 개발동성극, 다국적 기업, 특정 관점, 가나 끊어져요. 개발동성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개발도상국에 진출했어. 근데 특정 관점 이렇게 됐어. 가의 내용이 있어. 그죠? 두 번째, 나와 다는 서로 다른 상황이야. 서로 다른 상황. 근데 나와 다는 서로 다른 상황이야. 가정까지 해야 되는데 이 두 상황을 인터넷 상거래 해야 돼. 근데 적용을 해야 되고 설명해야 돼. 자, 가나다는 모두 참고해야 돼. 가나다를 모두 참고해야 돼. 가나다를. 국가의 부를 증대시켜야 돼. 정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내 견해가 있어야 돼. 근데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일부러 써줬으니까. 자, 가와나의 주장이 서로 달라야 돼. 가와나가 있어야 되고, 주장이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걸 찾아야 되고, 서술해야 돼. 이해됐죠? 자, 나를 참고해야 되고, 오늘날에 존재하는 공간 분할이어야 되고 예를 찾아야 되고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뭔지 해야 되고 나타나는 걸 찾아야 되고 그 배경까지 찾아야 되네. 이렇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회 공간 분할이죠. 공간 분할. 이거는 뭐라고요? 주장이죠. 이거는 뭐예요? 국가의 부, 정부 역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 상거래. 이거는 뭐예요? 다국적 기업의 관점. 그러면 이 관점하고 다국적 기업의 관점과 인터넷 상거래와 국가의 부와 이 주장과 공간의 분할은 무슨 관계일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전체로. 그런 다음에 이제 제대로 끊습니다. 굵게. 자, 나를 참조해요. 나 반드시 쓰셔야 되고 오늘날 해야 돼. 옛날. 그럼 옛날도 있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공간 분할의 예를 찾아야 되고, 이걸 분석하면서, 요거 자체를 분석하면서, 예를 분석하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 연결해야 돼. 그럼 이 예와 배경을 연결해야겠구나, 라는 걸 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공간 분할의 사회적인 예인데, 이 공간 분할과 관련된 게 4번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 요 나 같으니까. 나. 그러면 나다의 주장이 어떻게 그러면 다른지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야 되구나. 공통점도 있어야 되고 차이점도 있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걸 봤을 때 모두 참여하니까 이거를 요약해야 되고, 국가일부에 증대시키는 정부의 역할을 따로 써야 되고, 그러면 국가일부를 증대시키는데 장기간, 단기간으로도 나눠봐야 되고, 장기간, 단기간 정책이 다르잖아.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이니까 정부, 그 다음에 시민, 그 다음에 정부와 관련돼서 외국, 그 다음에 정부, 시장, 회사, 시장과 국민과 정부, 거기다가 사회단체까지. 이렇게 관련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자, 다음에 그런 상황, 그럼 이 상황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면 왜 다른 상황을 가와 다른 서로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가정을 했을까?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가짜로 정했는데 현실에서는 어떨까? 이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현실에서. 이 두 상황을,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인터넷에 적용. 그러면 인터넷 상거래는 뭐다 이런 거 안 써도 돼. 직접적으로 그냥 써줘버려. 자, 그러면 개발도상국이 뭔지, 여기에 왜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는지,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는 뭔지 관점을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담고 있다. 가의 내용을 요약하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쓰는 순서예요. 요약하는. 개발도상국이 뭐고, 다국적 기업이 뭐고, 관점을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요. 요약하시오 했을 때 이 글 내용을 아주 슬림하게 쫙 기름 빼갖고 핵심어만 쫙 요약하는 거는 중수. 이거를 이렇게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그 특징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해주면 조금 상수. 초고수는 이거를 그대로 슬림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거에 대한 틀을 잡아요. 어쨌든 또 나다와 같은 서로 다른, 이거 나 요약해야 돼요. 다 요약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 차이점을 해야 돼요. 그 공통점 차이점 중에서 서로 다른 상황을 가정해야 돼요. 이렇게 가정한 상황이 현실과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인터넷 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이 적용되고 어느 부분은 적용 안 되는지도 써야 돼요. 자, 가나다를 모두 요약해야 돼요. 참고한다는 건 요약해야 돼요. 급격하게. 근데 여기에 요약한 거를 어떻게 또 요약하냐? 자, 여기에서는 요약 완전히 됐죠? 그러면 요약을 하되 여기서는 다를 중심으로.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가나다니까 아까 가 요약했죠? 다 요약했죠?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공통점 차이점으로 이렇게 요약을 반드시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 역할을 써줘야 돼. 그러면 정부 역할이 왜 필요한지도 써야 되고, 간단하게. 그죠? 이걸 참고하면서 부를 증대시키는 게 왜 도움이 된다는 걸 써줘야 돼. 간단하게 언급. 왜? 문제에 나온 것인데 언급을 안 하면 빠졌다는 거야. 가와다의 주장이 그럼 주장일 뿐이야. 그럼 사실과 주장. 이거를 뭐라고? 팩트.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서 요약하면 돼. 그럼 요 요약하고 또 다르죠? 요약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서로 다른지 하면 같은 점도 써요. 공통점, 차이점도 쓰고, 그게 발생한 이유나 판단도 쓰고 하는 게 서술이에요. 자, 나를 참고하여. 그렇으면 여기에 가나다 다 했죠. 그러면 나를 이 전체 주제, 여기 아까 연결됐었죠.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하면 그 나가 이 전체 주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주제부터 써주는 게 좋을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공간 분할을 쓰고 얘를 찾아 쓴 다음에 그 공간 분할의 얘의 의미가 왜 발생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쓰고, 그런 다음에 그 공간 분할들의 공통점 차이점을 쫙 분석하고 표로 만든 다음에 앞으로 그래서 어떤 형태의 공간 분할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배경인데 초기에는 이렇게 됐고 중기에는 이렇게 됐고 말기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주면 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보면서 가치관이나 기준, 관점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100점이면 가는 개발도상국의 자국적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자격적 기업에 특징을 담고 있다. 그랬으면 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요점 정리 30자 3분의 1, 다국적 기업에 대한 요점 정리, 특징에 대한 요점 정리 30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20자, 이거는 20자 10%, 이것도 20자, 그 다음에 이거를 60자. 왜? 또 자세하게 해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30자는 다 요약하고 그 30자는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요약하라 하면 그 요약이 제대로 했을 때지. 상위권 학교에서는 이렇게 30%를 쓰는데 요거 말고 요 요약에 대한 생각 30% 더 써주는 게 더 좋은 요약일 수 있습니다. 왜? 요약을 하는데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문맥적인 숨겨진 의미까지 다 밝히면서 요약을 하면 상위권 돼요. 왜? 이렇게 모험을 안 걸으면 내 내신이 남아? 남으면 걸지 마. 안정되게 쓰고 걸려면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자, 이게 300자면 나다와 같은 서로 다른 상황을 가정했다. 그러면 요게 반절이겠죠? 적용하세요. 이게 반절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200자 나 같으면 요게 100자예요. 100자. 100자인데 이 나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상황의 의미 이걸 50자를 또 써요. 그럼 300자가 되죠? 글자 수로. 또 다시 이렇게 보면 이게 800자예요. 그럼 800자면 뭐 참고하는 게 큰 거고 정부의 역할도 큰 거고 자신의 견해 3개다. 그러면 요거는 200자, 요거는 200자, 400자가 되니까 요걸 400자로 쓰고, 그럼 어떻게 400자를 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나다를 비교 관리하는 건 100자. 이 가나다의 공통점 차이점은 100자.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게 하는 게 50자. 왜 필요한가? 그때 정부의 역할을 50자 쓰면서 나머지 시민, 외국, 회사, 시장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 역할과의 비교, 정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써줘. 그런 다음에 자신의 견해니까 가나다를 총 정리한 걸 논평해. 그 정리한 거를 이렇게 정부의 역할과 연결해.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해. 이렇게 뭐를 해야 된다고 밝혀. 이걸 하기 위한 과정, 전제조건, 과정 했을 때의 결과,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실시할지 이렇게 써주면 나머지 400자 되죠. 이해되죠? 자,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도 안 해. 그냥 문제 쪽 읽고 답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필사적으로 해주는 거야. 학생들한테. 자, 다시. 이게 300자를 쓰려면 반정 정도 나누면 되겠죠? 주장. 서로 다른지 서술하시오 그랬어. 그럼 가와 나를 간단하게 100자 정도로. 왜? 주장이라니까 주장과 팩트와 주장을, 사실과 주장을 나눠서 써준 다음에 어떻게 다른지, 그럼 이게 왜 다를까? 그 이유, 그 근본 이유를 분석한 다음에 그 근본 이유를 치료하든지 근본 이유를 존중하든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서술하는. 자, 이렇게 500자면 나를 참조해요. 그럼 50자, 한국사회 공간한 분할의 예를 찾아. 그러면 한 100자, 그걸 찾아 분석해. 그러면 100자. 그리고 나타난 사회 현상 왜 나타났는지, 문화적 배경이 나중에 뭐 순서 초기, 중기, 현재, 나중에, 앞으로, 미래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도 되고, 이 시기에 따라서 요소를 어떤 점 이렇게 분류해서 써도 되고, 그렇게 해갖고 쓰면 50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한뭐 분할의 예, 한 100자, 그럼 이 분할을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거, 분석하는 거 100자, 그럼 250자죠.
그런 다음에 그 현상에 대한 정의, 특성 또 한 100자. 그런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배경 한 100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과정에 따라 분류한 거 한 뭐 50자, 100자 이렇게. 자, 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100자를 쓰는데 90점 써도 되고 80자를 써도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나눠 놓으면 뭐가 좋냐면, 자, 이게 몇 자 쓰는 거예요? 가를 요약한다. 아니면 자, 이렇게 가나다를 모두 참조하여. 그럼 이게 100자야. 만약에 100자야. 그러면 가, 나, 다를 제시문에서 요약한 단어들을 여기다 관련되는 걸 이렇게 써놓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를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이거 가를. 그래, 한 문장으로 딱 만들고 이유나 아니면 설명만 간단하게 쓰면 100자 돼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30자 돼요. 또 나에 대해 간단하게 한 줄로 쓰고 이거를 보충하거나 예시나 이유나 뭐 설명만 간단하게 쓰면 또 이거 뭐 100자 써야 되는 30자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나가는데 장점은 뭐냐면 가와 나의 주장, 서로 다른 점, 서술의 어떤 점, 특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정해져 있어요? 채점표. 여기에 필요한 필수 단어들, 여기에 필요한 필수 단어들, 여기에 필요한 필수 단어들, 이 채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혀처럼 이렇게 제기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단계로 채점하는 것들을 감점이 안 되면서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문 A에서 말하는 사실 판단과 그럼 A에서 말하는 주제가 뭔가 생각해보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나누어서 사실 판단은 세모치고 가치 판단은 동그라미 치고 초점을 나누어서 다 분리한 다음에 D2에 나타난 의견 대립.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고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이 나타나는 가치를 쓰고 그 다음에 D와 E의 차이점이 있으면 이 공통점과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의한 이 개념을 어떤 단어로 정의한 이 정의에 따라서 요 D와 E를 따로따로 연결해보고 그런 다음에 의견 대립을 하면 이 의견 대립의 의미가 뭔지 설명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지문 B 또는 C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한다. 그럼 뭐 항상 취사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B와 C의 공통점 차이점을 쓰고 지문 F에 나타난 서민의 문제를 확정해서 쓰고 그러면 이 공통점과 요거의 관계 이 두 개의 차이점과 요거의 관계를 쓰고 그거를 주장을 도표에 대한 분석 그러면 도표도 분석한 다음에 이 분석한 1, 2, 3, 4가 요거 이렇게 연결한 것에 있나 봐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뭐 요거 값을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하나는 3번 지문 C를 내용을 참고하여 그럼 간단하게 요약 앞에서 요약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요약 지문 E에 대한 G에 나타난 그럼 이게 또 요약해서 두 개 비교 근데 이 G에 나타난 것은 국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요 두 개 연결했어. 요 연결한 단어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서술 쭉쭉. 자, 또 빠르게 해보시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제시문을 바탕으로 그럼 제시문 바탕으로 자료 1 분석 이 특징은 1, 2, 3, 4 이렇게 사회문화 선택지처럼 만들어. 자료 2 분석 1, 2, 3, 4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크로스로 좌우로 비교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이렇게 비교한 거를 바탕으로 해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공통점 쓰면서 공통점 쓰기 전에 이런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기준에서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라고 하고 그 공통점에는 이 제시문의 이런 문장 이 제시문의 이런 문장은 현실에서 이런 일 현실에서 이런 의미 현실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이중 근거를 제시되니까 탄탄하게 되죠. 자, 다시
재심은 2, 3을 연결하시는 키워드, 뭐라고요? 공통점을 찾아서 재심을 찾고, 재료 3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본 다음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거죠. 자, 여기에 비교라는 말은 뭐야? 비교,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쓰라고 해서 차이점 쓰고, 차이점 쓰라고 해서 공통점 쓰는 거야. 분량이 차이점을 중심으로 쓰라, 차이를 써라 그러면 차이를 중심으로 쓰는 것 뿐이고, 서술하라 그럼 둘 다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들도 분석해야죠. 여러분은 주어, 마케팅 어떻게 이해 쭉 주어. 마케팅이 뭐냐고. 기업이 자사의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동원하는 모든 순환, 기술, 지원. 기업도 있었고 상품을 팔기 위해. 그렇다면 기업 찍고 자신들의 상품을 많이 구매하지 말라고. 그러면 마케팅의 정반대네. 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다른 회사가 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다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자료 정리하는 건 나중에 배우시고, 문항 4, 5 이렇게 또 끊어주시는 것도 나중에 보시는데, 이렇게 보면 자, 재심가에 언급된 사회현상들이 있어요. 심층적 의미에 대해서 가에 언급된 가 써야 되고, 사회현상들 찾아야 되고, 그 찾은 각각의 것들을 심층 의미로 이렇게 정의한다고 써줘야 되고, 나도 정리해야 되고 다도 정리해야 되고, 요거를 이렇게 사건으로 정리하는 것들을 요 심층으로 정리한 거랑 연결해 봐야 되네. 논거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연결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거에 의미가 뭔지를 써줘야 되네. 의미를 쓴 다음에 이게 사례로 어떤 건지 밝혀주면 끝내주겠네. 예를 들어서 사례가 어떤 겁니다. 이렇게. 자, 문제를 읽으면 뭐가 보여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줘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문제를 소홀히 하고 그냥 자기가 창작하는데, 이렇게 답안지 구성의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제시문의 밑줄 친 ABC야. 그러면 이 밑줄 근방까지 다 고른 거야. 이 A를 밑줄 근방에서 어떻게 서술했는지. 그래서 A, B, C, D를 전부 다 이렇게 단어를 썼으면 이 주변 환경은 어떤 건지, 얘가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건 어떤 건지를 다 요약해줘야 돼. 그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 전체 공통점도 있고 각각의 다 차이점도 있어. A, B, C, D. 그 차이점을 전복의 태도로 다시 재구성해서, 전복의 어떤 태도? 무슨 전복의 태도죠? 어떤 전복, 어떤 전복 이렇게 세분화시켜야 돼. 그렇게 전복의 태도를 하나하나 세분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세분화하니까 그 방식의 특징들이 딱 나와. 특징이 나오면 거기서 D의 입장과 A, B, C의 입장을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나누는데 왜 이 D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 개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도 해보고, 차이가 안 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찾고. 자, 가에 제시된 가 요약. 대안적 현상. 그러면 가에 제시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한 대안적 현상을 해. 이 대안적 현상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 현실적인 예를 들어도 좋아. 그거에 대해서 나와 나를 정리해. 그 정리한 것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확인해봐. 확인하다가 구체적으로 현실에도 이 유사한 일이 있다는 걸 밝혀줘도 좋고. 자, 그럼 문과만 이러냐? 천만에 봤어. 똑같아. 이과 가에 밑줄 친 A를 풀어. 그 이유와 논리를 간단하게 써. 다에 설명된 불안정성 원리인 요거. 자, 가에 설명된 거를 압축 요약해. 그래서 요 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해. 그런데 이렇게 연관 짓다 보면 나의 논지와 정리하면 이것과 같다는 걸 얘기해줘.
그거에 대해서 프린터 K의 인쇄 수학의 이 증명에 비유하여 그러면 요렇게 하는 논지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문장으로 뽑아. 그 뽑은 걸 인쇄를 수학에 증명하는 그거를 설명을 해. 설명을 한 다음에 그게 어떤 문장과 관련이 있는지 하나 둘씩 이렇게 연결지어 번호로. 1은 1과 2는 2와 3은 3과 이렇게. 그럼 똑같아. 라에 언급된 골드만의 추억의 논리만으로 참가 과정을 결정하기 힘든 수학적 가설들에 대한 그러면 라의 원리를 정리해. 정리해서 요거의 의미, 특징을 설명해. 압축해서. 그러면 다를 정리해. 그런 다음에 플라톤자의 설명한 형식주의자와 플라톤주의자 견해의 공통점 차이점을 써. 그래서 요들하고 이게 A고 이게 B라면 이 A, B와 또 요거를 또 연결해서 정리한 것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된다고요? 아하, 되게 열심히 봐야 된다고. 열심히 문제를. 왜? 문제의 흐름을 잡으면 채워넣는 건 스피드 있게 필요한 단어만 넣고 그냥 뭉뚱그려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제시문 1을 400자로 내주셔. 오우, 굉장히 심플하게 냈네. 그럼 20자죠? 그럼 몇 글자당 몇 점 이렇게 딱 증명이 돼요. 그러면 이게 대략 400자고 20자면 핵심 용어가 몇 개쯤 되겠다 이런 계산도 되는데, 자, 이의 논지를 밝히고 요약하라고. 이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제를 재정의하라고. 그래서 제시문사를 요약하라고. 요약한 거를 뽑아갖고 요 제시문 눈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보라고. 이렇게 L, B, C를. 그래서 해설하라고. 40점. 자, 그런데 이거는 서론 이렇게 요약하는 거야. 요약. 요거는 뭐라고? 요걸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 적용해보는 거야. 자, 4의 표를 1, 2, 3, 4 이렇게 특징 줘서 정리해. 요약. 그런 다음에 보건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추이. 이게 추이가 나오겠지. 그 중에서 요 추이가 의미가 있음을, 이 추이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 그런 다음에 한국 사회의 변화를 네가 설명을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뭐를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말해야 돼. 그래서 이 종사자들의 추이, 숫자에 따라서 사회적 삶을 논할 때 이 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요 표가 앞으로는 이런 지향에 가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미리 여기다 써놨다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얘기를 해.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그래서 미래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써주는 거야. 그게 삶이요.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주면 가나 하나만 명확하게 가나 뽑았어요. 주경의 의미 비교했어요. 그럼 가가 몇 글자, 여기 몇 글자 이렇게 되는데 또 여기서 세세하게 잘라서 가의 제시문에 있는 단어들 여기다 쓰면 돼. 단어로. 요 단어만 빠질지 않으면 돼. 그럼 여기다도 써. 근데 이렇게 쓴 다음에 제시문 요약을 해와서 요 단어와 반대되는 걸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학으로 치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주를 확정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반대 개념을 떠올려 보면서 해야 반대 개념이 있어야 비슷한 말 공통점 차이점을 찾을 때 확 동원해서 써먹지. 그래서 윗줄에는 찬성 아랫줄에는 반대를 쓰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립되는 과목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양쪽으로 해서 이거는 요 반대되는 단어를 꼭 챙겨서 사용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문장으로 흐름을 딱 짜는 거야. 나중에 개요 짤 때 이렇게 한 문장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 쓰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고 무슨 단어 쓰자. 이렇게 개요를 짜게 되면 이 개요의 흐름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도식이 돼. 공통점 차이점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공통점 찍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보내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거 자체가 일관성을 가지면서 흐름을 잘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게 뭐라고? 문제 분석. 정말 심각하게 연습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문제 분석을 하고 나중에 내가 답을 써놨는데 그 문제 분석한 흐름하고 내 답하고도 비교해봐서 문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 힌트까지 주고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 만들 때 사력을 다해서 힌트를 주려고 넣어주는데 써먹지를 못하니까 안타깝잖아.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끊어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하라고 이게 수업하거나 하는 뭐 동영상이나 책자나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이게 출제를 해보다 보니까 뭐 학생들 거 말고 선생들 거, 뭐 공무원 뭐 이런 거 출제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사람들이 못 풀어. 근데 사람들 못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말고 이렇게 몇 명이 채점하지. 내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하는데 제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잘난 척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 구절에 여기는 채점 단어 뭡니다. 여기는 뭡니다. 여기는 뭡니다. 이렇게 해줘야 굉장히 편하더라고. 부드럽고. 그래서 이렇게 채점 구조가 이러니까 이렇게 고안하고 쓰기 시작해야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